화재 사건이라고 발생했다고 가지고 우리가 출동한 거죠. 경기도당 정문에서 그 정문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한 100m. 그러면 고급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 고급 주택가에 하나, 둘, 세 번째 집인가 게요. 이게 아주 사각으로 아주 그때 당시에 150평인가 기다고 있어요. 반듯했어요, 집이. 앞에 잔디가 깔아져 있고. 소방관들이 물 뿌리는 작업하고 나무 잘라 놓은 거를 막 여기저기 있었어요. 물을 뿌려놔가지고 물이 말도 못했어요, 그 지하에. 대규모 한약 도매업을 하던 대한한약협회 서울시 지부장이 오늘 새벽 불에 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화재로 40대 부부가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46살 박순태 씨 집에서 한약 도매업자인 박 씨와 박 씨의 부인 45살 조순희 씨가 불에 타 숨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동시장이 우리나라 한약으로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를 이루고 그때 보면은 한 100억대 정도의 재산가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됐죠. 그때 강남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야. 사람 사체에서 피가 흐른다고. 보통 화재가 사람이 걸으면은 칼자국이나 이런 뭐 상처에서는 피가 안 흐르거든. 아,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살인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본부를 차린 거지. 살인 사건으로 이제 파악이 되니까 형사들도 굉장히 이제 그 긴장을 하고 그 정도의 사건이 터지면은 왠지 경찰서도 상당히 이제 비상이 걸리죠.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과연 이제 주요한 용의자를 이제 선정하지 못하고 한 신문에서는 사이면 톱으로 동남아 조폭들과 연계된 무슨 사건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기도 하고. 거액의 자산가가 살해당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취재 인력을 늘렸죠. 어떤 상황에서 불을 내고 도피를 했을까? 휘발유를 어떤 방식으로 뿌렸을까? 어느 문 쪽으로 어떻게 도주를 했을 것인가? 그날 밤에 개가 짖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화재가 났으니까 119 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간호사가 아니 왔는데 이제 엄청난 화재 현장에서 이제 왔다 그러는데 특별히 몸에 어떤 이제 뭐 상해를 당한 이런 게 없는데 머리와 얼굴에 피가 묻어 있더라. 처음에 왔을 때는 집에 불이 나서 다리 쪽에 화상을 입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데 다친 게 없나, 머리서부터 이렇게 치킨을 쭉쭉 하고 내려오는데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상처는 하나도 없는데 기자분이 와서 저한테 특이한 상황이다 이런 거 있으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냐고. 그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차트에는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런 점은 이상한 점은 있었다. 무리에 상처가 없는데 피가 왜 이래 났을까? 이상하다 그 얘기를 들었고 우리도 딱 이상하다. 왜 머리에 피가 있었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때 이제 사이면 톱으로 굉장히 이제 큰 기사가 나갔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파문이 일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사가 이제 박한상으로 이제 딱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박 씨 사건의 용의자는 아들 한상군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상군을 범행으로 몰고 간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군은 혼자 밖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해 현장 감식을 하는 동안엔 해연스럽게 금고를 옮기고 마당을 청소하는 뻔뻔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지에 이제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갈 거 아닙니까? 모시고 가는데 가족들이랑 다 올라가는데 야만은 이제 안 올라가고 차에서 울지도 않고 흐느끼도 않고 범인이라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심증은 갔지만은 그때 물증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다각도로 이제 가를 쪼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 사건이 있은 날 대략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봤으니까 그럼 틀림없네. 그거는 고모가 직접 이야기했어. 고모가 피가 그걸 터진 거 아니야? 몰라, 못 보시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 도피. 네. 이거 피 자국이 아니라 피가 튄 자국이야. 한두 번 찔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한두 번 찔른 게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거야. 피가 튀겠지 몸에. 하여튼 뭐. 그리고 샤워장 지하에 샤워장에 가가지고 이제 몸을 씻는 거야 깨끗이. 근데 머리를 안 감고 이제 몸만 다 씻은 거야 몸만. 광채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이제 피 거기 이제 화장실에. 누비놀인가 그거다 보니까 엄청나게 광채가 이제 반짝반짝 엄청나게. 응? 상태요? 칼로 뭐 저걸 씌워놨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칼로다가 그냥 뭐 사방 찔러놔서 등 쪽에 얼마나 찔리고 그랬는지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찔렀는지. 특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심장에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여서 심장이 찔른 거, 심장으로 이제 찍은 게 완전히 그냥 돌아가시는 이유가 아니었냐. 오버킬은 저 이제 범죄학 용어인데 박한상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다리도 찔리고 갈비도 찔리고 등도 찔리고 신장 쪽 있잖아요. 옆구리 찔렸다는 얘기예요. 신장이 뚫렸으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찔러댄 거란 얘기죠. 한 번 찔러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찌르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 모든 그동안 쌓아놨던 분노를 다 해소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쭉 갔는데 지금 네 마음의 그 심정은 어떠냐? 네 마음, 어? 부모님에 대한 마음, 네 형제가 대한 마음, 친척에 대한 마음은 어때? 어? 생각해봤나? 죄송하다는 말뿐이 없어? 다른 말 할 말이 없어? 어? 저 무슨 말? 어? 저 무슨 말 하는 거지? 박한상의 머리에서 발견된 피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이 어머니의 피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한 뒤에 범인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자 이런 그때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이게. 형사들이 그 박한상 군을 데리고 내 방으로 오게. 예, 그래서 그게 진료실이나 이런 데서 감정한 게 아니고 내 방에서 했습니다. 이 종아리에 있는 그 치연을 감정하는데도 종아리도 아주 튼실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박한상 군 이 납작다리에 있는 저 치연은 보면은 표피 박탈 정도가 아니고 자열상 찢어진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항을 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계속 막 공격을 하니까 밑에 깔려서 공격당하셨겠죠. 그 상황에서 마지막 저항이었다는 얘기죠, 아들한테. 여기에 있는 이 쓰레기 봉다리 이 속에다가 피 묻은 옷 팬티하고 운동화를 수저 박아놓고 최근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수첩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근방을 집중 찾으세요. 밟은 우리 종류가 수색하냐고 막 도망가는데 근데 이 모사도 없어요. 저 위에서 차근차근 수색해서 나가는데 입에 시켰죠. 그러게 이 숲에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칼집도 있겠죠. 칼집은 같이 그대로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비도 별로 안 맞았겠네요. 그 정도 같으면 비. 비도 칼집이 있으니까 칼집이 있으니까 그냥. 습기는 있습니다. 습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땅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5월 26일 MBC 뉴스데스크 참담한 심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몸을 난자당한 채 불타 숨진 한약상 부부 살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국가수에서 감정하는 거는 그건 상식이잖아. 범행 동기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요. 일단 동기는 아버님이 좀 심한 저에 대한 질타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심한 말을 했는가 그 얘기 먼저 해봐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넌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라고. 예? 넌 어떤 일을 해도 못하는 그런 놈이라고. 16일 날 결정적으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출근하기 전에 보적을 파악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길로 바로 범행 도구를 따라간 겁니다. 절자길이 있다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청계천에 가가지고 그 람보 칼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하실에 갖다 놓고 그날 사건 당일날 이제 D-Day를 잡은 거야, 얘가. 문 열고 주의하느냐 주의를 좀 주의 안 하시면 주의만 돼. 기면 갖고 그쪽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안경을 썼어요. 저 안경 썼어요. 범죄 과정이 굉장히 엽기적이잖아요. 자기 뭐 나체로 옷을 다 벗고 나서 침대 시트로 이렇게 이제 싸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를 난자하고 나중에 이제 시트를 버리고 다시 이제 샤워를 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으니까. 얼굴도 안 보이네. 머리가 이쪽? 어머니 머리가 이쪽이다. 아버지는? 아버지 머리는 이쪽이었어. 아버지 머리도 이쪽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안쪽에서 어머니가 주무셨단 말이지? 예, 맞습니다. 나 바로 돌아가시던가? 그건 잘 모르겠고 비명소리 안 들렸어요. 비명소리 안 들렸어? 그다음. 그러면 그 10여 분 동안 계속 막 찌른 거야? 응? 예.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찔렀어요. 계속 찔렀어? 그러면 아버지가 네. 이게 뭐야 하고서 깼을 때 너를 넌지를 너 한상이 넌 줄 알으셨나? 응? 제 이름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부모님을 살해할 생각을 처음 하게 됐나? 맨 처음 하게 된 건 4월 말경입니다. 4월 말경? 94년 4월 말경?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혼난 거야? 부모님한테? 또 딴 무슨 목적이 있나? 응?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요. 제가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유산 상속을 노려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부모 살해 범행이었습니다. 이 말문 막히는 사태 앞에서 모든 부모님들 지금 우리 자식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고 있단 말인가? 고생 모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 과연 부모에게서 무엇을 얻고 있단 말인가? 너무나도 엄청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존속살인을 하면서까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지 않나 하는 섬찟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학교만 보내가지고 공부만 시킨다고 모든 것이 뭐 잘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아들 박한상 씨의 범행 수법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한상 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수십 차례나 찔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전화로 항의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험한 욕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범인이냐, 동방예의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효도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재산이 한 100억대 됐나? 건물 다 합해서. 이제 자수성가한 분이라 이제 재산을 아껴서 모았나 보니까 자식들이 막 낭비하는 걸 싫어하지 않겠어요? 이제 아들이 외국 유학을 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친구라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생각했던 것은 야를 내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야가 이제 한의원도 아니고 한약방을 하니까 아들은 좀 공부 좀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한의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버지 말 들으니까.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 후기대 입시에서도 전기대 입학시험에 이어서 300점 이상 고득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재 뒷모습 꾸지람을 아버님이 한테 왜 들었냐? 그걸 얘기해봐. 제가 꾸지람 들은 이유가 미국에서 제가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동네에 있는 갬블가에도 강적은 안 부르는데
증거가 흔들릴까 어디 말하는 거야? 라스베가스 같은 거 같다고? 다 합치면 그 얼마나 되는 거야 그래? 대략 2만 불 정도. 2만 불 정도? 해외 여행 자체가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고 뭐 한국에서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가서 무슨 생활을 하든 가서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일단 가서 유학생 신분을 얻게 되면 그것은 뭐 돌아와서 뭐 부모님 사업을 이어받아 하든 뭐 하든 뭐 나름대로 하나의 스펙과 명함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유학이 많았던 거죠. 박군은 지난해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박군은 이 카드로 카지노에서 수백만 원을 탕진했고 지난달 귀국해서는 사채까지 빌렸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그런 그 순수한 그 유사시의 그 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쓰라는 그런 자금 정도가 아닌 정도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급 정지를 시켰죠. 이게 혼다 어코드가 1억 8천짜리가 아니고요. 거짓말한 거죠 부모님한테. 이게 1억 8천짜리 차인데 사게 해주셔 하고서는 그 차 실제로 사지도 않고 다 이제 도박비도 날린 거죠. 하루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5,000달러 하루에 진술상으로. 거기서도 전혀 공부에 맛을 못 붙이고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뭐 8번이나 국내에 짧은 기간에 드나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마음은 콩밭에 있었겠죠.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술집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노는 여자들 마음은 콩밭에 있으니까 전혀 이제 공부에 못 붙이고 미국에 가끔 갔지만 이제 도박하면서 돈을 다 탕진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여기 제가 부모를 죽인 아이치고 상당히 태연했어요. 여자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박한상이가. 응? 통화를 해보고 전화를 받아도 되냐는 등 그 여자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어요. 아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형편없네 한번. 잠깐만. 비켜. 비켜 이씨. 야, 어디 발로 차? 됐어. 그만해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해? 뭐 하는 거야? 찍었잖아. 됐잖아. 너희를 줬는데 왜 그래? MBC. 찍었잖아.